Parasite. Thank you, and yeah, I'm ready to drink tonight. So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레어의 잘구니 클레어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그 실시간 검색어 1, 2, 3, 4위를 기생충 오스카상 휩쓴 이야기들이 가득 차와 있습니다. 사실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게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종려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이후 외신 반응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국뽕 맞고 자,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까지 거머쥐게 된 진짜 저력에 대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내선 잘 다루지 않았던 외신의 독점 인터뷰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되시죠? 제가 이번에 찾은 외신은 가디언이라는 매체인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즈의 위상에까지는 못 미치겠지만 영국에선 나름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가디언에서 1월 말쯤에 봉준호 감독을 독점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도 이제 사실은 아카데미 수상하기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오스카까지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기생충이 오스카를 거머쥔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어로 된 영화가 빈부격차라는 계급투쟁이라는 전 세계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주제를 선택을 해서 라고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봉준호 감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화 그 자체, 영화적인 테크닉, 영화 시네마틱한 테크닉과 그 가치, 영화적인 본질적인 매력 그 자체를 자기는 승부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빈부격차라는 거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시네마틱한, 이 기생충이 시네마틱한 영화라는 그릇, 프레임 자체가 말하고 있는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어필을 한다. 그게 제일 어필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디언의 그 인터뷰를 한 기자가 제가 뭐라 했냐면 Parasite isn't just a great story. Parasite 기생충 자체가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It is a great story brilliantly told. 대단한 위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되면 정말 잘 꾸며진, 잘 전달이 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모든 시네마틱한 영화적인 테크닉, 디자인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하다는 거죠. 미학적으로도. 어떤 장면에서 사실 자막이 별로 필요 없다. 너무 그 그림이 영화 자체의 화면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비주얼 스토리텔링이 너무너무 유려해서 거기에 대한 감동을 이미 압도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장치들을 추구를 하면서 봉준호 스스로 장르가 되었다라고 방점을 찍었죠. 그거는 봉준호 감독 스스로 장르가 된 거는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 봉 감독님 매력 터지시죠? 정말 밀당의 귀재예요. 사실은 황금종려상 수상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오스카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막 띄울 때, 그리고 나서 오스카에서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너무 쿨하게, 사실 뭐 오스카는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이 아니잖아요. 국제적인 행사가 아니잖아요. 로컬 행사잖아요. 라고 말을 하면서 백인 위주의 오스카 is so white라는 그 해시태그에 어울리는 그런 한 방 먹이셨죠. 그리고 자신이 오스카에 그렇게 목매지 않는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중간중간에 보여준 언론과의 인터뷰와 뭐 소셜미디어의 그런 반응들을 보면 너무나 젠틀하고 또 친절하고 스마트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밀당이 아주 귀재의 면모를 보이셨죠. 제 생각에는 봉 감독님이 연애도 엄청 잘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디언에서 주목한 봉준호 감독의 또 엄청난 저력이 뭐냐면, 여러분 저도 처음 알았는데
하비 와인스타인이라고, 하비 와인스타인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2017년에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죠. 30년간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을 떡주무듯이 주무르면서 많은 여성 배우들도 주무르셨다. 그래서 2017년에 성폭행, 성폭력 관련된 고발, 고소가 잇따르면서 엄청 몰락을 하셨죠. 이분의 뭐 사실은 이분 덕분에 젠더 이슈, 뭐 뭔가 불평등 이슈, 다양성 이슈 이런 것들이 다 촉발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본 감독님이 2012년에 이미 설국열차 배급권을 놓고 하비 와인스타인과 맞짱을 뜨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그 당시에도 하비 와인스타인이 가위손으로 되게 유명했대요. 어떤 영화를 가지고 오든 감독의 의사는 묵살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르는 가위손으로 유명했는데 역시나 설국열차도 25분이나 잘랐답니다. 그래서 그 생선의 내장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우리 공 감독님이 그 부분 절대 못 자른다. 뭐라고 반격을 하셨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릴 나한테 너무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서 못 자른다 라고 꼬셨대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많이들 아시다시피 봉준호 감독님의 아버님은 교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졸제 어부가 되셨어요. 네. 그리고 하비 와인스타인이 그 뒤로 이제 본 감독의 오리지널 버전을 억셉트하는 그렇게까지 딜이 됐는데 사실은 영국에서의 배급이 되지 않았죠. 예, 설국열차는. 하지만 우리 본 감독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당시 자기가 하비 와인스타인 만났을 때는 사실 별로 개인적으로 엮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대요. 이미 아신 것 같아. 왜냐면 그분은 너무 높은 데 있고 너무 바빠서 사실 몇 번 만나지도 못했어요 하고 쿨하게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라는 뉘앙스를 잔뜩 풍기셨다고 합니다. 이 기생충을 만든 의도, 그리고 본 감독님의 앞선 작품에 깔려있는 한국적인 정서, 한국 사회만의 특수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가를 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Korea on the surface seems like a very rich and glamorous country now. 한국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되게 잘 살고 그리고 매력적인 도시지만 예를 들면 K-팝이나 보석 인터넷이나 IT 기술 같은 거 상대적인 부의 격차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 The younger generation in particular feels a lot of despair.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많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산다라고 말을 했어요. 영화에서 나오는데 또 덧붙인 말이 대학 college graduate, 대학 졸업생들이 경호원 한 명 뽑는데 경호직에 400명씩 지원을 하는 게 자기가 농담이 아니다. 이게 현실이다. 현실이고 자기가 뉴스에서 본 걸 인용을 한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한국의 이런 그 빈부격차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 계층이 무조건 도덕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죠. 기생충에서 보면 그 누구도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옳다고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박 사장, 이선균 배우님이 열연하신 박 사장도 롤모델이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마크 주커버그였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똑똑해서 노력을 하고 재능을 얹어서 성공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걸 부정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누구도 완벽하게 다 옳다라고 절대선이라고 긍정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를 하는. 그리고 이런 빈부격차 문제를 비롯해서 한국 사회 전반에 흐르는 불안, 이게 전쟁을 겪은 나라의 복잡한 심리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마냥 심각하고 막 절망적인 건 아니죠. 코믹하기도 하고 약간 괴이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달콤 쌉싸름한 단면들을 계속 영화에 담고 싶다고. 저는 이제 본 감독님이 오스카를 수상한 가장 큰 저력은 바로 제가 볼 때 이거 같아요. 당당함,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직관. 이 인터뷰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가 지금 영화 홍보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거 사실 사이드 잡이고 나는 극본을 쓰는 사람이다. 영화의 극본을 쓰는 사람이다. 빨리 가서 다음 영화의 집필에 몰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 자부심, 상을 받고 안 받고의 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이 만드는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면 그 사람들 일일이 다 배우들 일일이 다 주목해 가면서, 특히나 이제 통역사 또 본 감독님이 인정할 만큼 잘하긴 하지만 본 감독님과의 케미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본 감독님 자체가 정말 좋은 사람이지 않았으면 그런 게 이루어졌을까,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게 이제 봉준호 감독이 갖고 있는 개인의 색깔, 매력이 다 어필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은 이제 본업으로 빨리 돌아오고 싶다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본 감독님 특유의 인터뷰, 그리고 매체에 비춰진 모습,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매력들이 역대 다른 한국에 주목받은 감독, 박찬욱 감독도 있고 이창동 감독도 있고 임원택 감독도 있었지만, 그런 감독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소통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젠틀하지만 당당하고 허를 찌르는 예리함을 갖고 있고, 또한 그 디테일은 결국 머리만 좋은 천재가 아니고 성실함을 뒷받침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성실함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가 무엇을 향해 지금 질주하고 있는가, 달려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직시하고 있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소명,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이후에 정말 기생충과 본 감독을 띄우기에 막 여념이 없을 때에도 오스카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밀당의 천재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진짜 사회성이 엄청 뛰어난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준호 감독은 한국 사회라는 치열하고 어두운 홈그라운드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유머와 균형을 잃지 않는 그만의 독특하고 인간적인 감각들이 또 어떤 영화에서 변주가 되고 또 세계에서 인정을 받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이상하리만큼 잘난 사람이 많아요. 너무너무 잘해. 김연아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동시대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거나 창주거나 그러기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 앞으로의 날들을 즐겁게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꾸며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Stay tuned. Bye.